2.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작은 이단원, 육지가 넓고 인구가 많은 북반구. 네, 우리 요즘 계속 북반구에 있는 대륙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제일 먼저 살펴본 곳은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러면 북반구에서 배울 마지막 남은 한 대륙 어딘가요? 네, 바로 북아메리카입니다. 자, 오늘은요, 북아메리카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북반구에 있는데 여기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바로 북극권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북아메리카의 자연환경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북아메리카입니다. 북아메리카는요, 아시아, 아프리카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위치를 좀 살펴볼게요. 자, 보이나요? 태평양, 그 다음에 북극해, 대서양 사이에 요렇게 차지하고 있죠. 서쪽은 태평양, 북쪽은 북극해, 그리고 동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고요. 남쪽은 당연히 남아메리카와 연결되어 있는 대륙입니다. 서쪽에는요, 험준한 로키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요. 동쪽에는 오랜 세월 깎여 낮아진 산지가 있습니다. 네, 방금 여기가 바로 로키 산맥 지역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걸쳐 있는 긴 산맥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로키 산맥이죠. 그리고 동부와 서부 산지 사이에는요, 넓은 중앙평원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 그리고 멕시코 중부는요, 중앙아메리카의 산맥과 연결된 높은 지대입니다. 높고 평평한 지역이라 멕시코 고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는요, 수자원이 풍부한데요. 바로 긴 미시시피 강과 오데오라고 불리는 5개의 큰 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쪽 지역이 미시시피 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5개의 호수가 모여있는 오데오입니다. 사진으로 볼게요. 네, 미시시피 강을 찍은 위성사진이고요. 이거는 지도인데요. 오대호가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오대호에는 슈퍼리어호, 미시간호, 휴런호, 이리호, 온타리오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후를 살펴볼게요. 나라별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저 위쪽에 있는 캐나다. 자, 캐나다는 적도에서 가장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대기후와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주로 온대기후가 나타나죠. 그렇다면 그보다 조금 더 적도에 가까운 중앙아메리카, 멕시코나 쿠바, 과테말라 등은 어떤 기후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열대기후나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문환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북아메리카는요,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 지역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동쪽과 서쪽에 있는 산지 가운데 중앙에는 평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넓고 비옥한 농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데오나 미시시피 강 등 풍부한 수자원이 있으며 과학적인 영농, 그러니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 기술이 발달해 있고요. 또 기계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농산물 보면요, 미국이나 캐나다산도 굉장히 많죠. 자, 또 다르게 발달한 산업으로 먼저 미국을 살펴볼게요. 미국은요, 기계, 화학, 정보통신, 항공우주 산업 등이 발달한 곳이죠. 미국에 가면요, 시애틀에 항공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항공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발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하면 떠오르는 곳, 여러분도 많이 아는 나사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우주나 비행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다면 깜짝 퀴즈 갈게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미국 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자, 먼저 1위부터 39위까지 볼게요. 자, 여기서 미국 기업은 요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애플, 구글, 뭐 디즈니, 아마존, 나이키, 켈로그 등등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40위부터 81위까지를 살펴보면 요것들이 다 미국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위까지 중에서는 요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에요. 자, 100개 기업 중에 총 54개가 바로 미국 기업입니다. 그만큼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번엔 캐나다로 가볼게요. 캐나다는요, 광물과 목재를 수출하고 통신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는요, 농업 인구가 많고 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 멕시코는 마야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유적지인 치첸 이트사가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야 문명의 상징인 치첸 이트사고요. 여기는 휴양지, 요즘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신혼여행지기도 하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기도 하대요. 바로 칸쿤이라는 섬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북미 자유협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왜 아시아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그 대륙별로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경제적인 협약을 맺어서 좀 더 자기네들끼리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이 북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프타라는 북미 자유협정을 맺었어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만든 것으로 이 세 나라 간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바로 북미 자유협정입니다. 그리고요, 미국 주민 구성을 좀 보면은 이민의 나라라고 할 만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이주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북아메리카 지역은요, 원래는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유럽이나 뭐 다른 대륙에서 넘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인종차별이나 인종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번에는 북극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북극권. 자, 먼저 북극점은요, 북극해의 한 지점입니다. 그린란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건 대륙은 아니에요. 기후는 겨울이 길고 추우며 여름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름에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이와 반대로 해가 뜨지 않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누이트족, 이 북극권 지역에 많이 사는 이 이누이트 민족은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바다 표범과 술록을 사냥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농사 짓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알래스카 지역에는요, 대규모 유전이 개발되었습니다. 기름이 나는 곳. 그리고 그린란드에서는요, 기상 관측을 위한 과학기지가 건설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기상 관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다산 과학기지를 북극권에 두고 학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다산 기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북아메리카와 북극권에 대해서 봤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보면 좋겠죠? 네, 그럼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